버트를 이용한 다중 클래스 분류 실습입니다. 이게 원래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그 코드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원래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네, 들었는데 코드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코드를 아예 좀 다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설명드리는 거니까. 우선 이제 런타임 유형 변경 가셔가지고 이게 무료 계정이면은 A100, V100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T4 GPU를 쓸 겁니다. T4 GPU를 쓸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스랑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금융 뉴스, 긍정, 부정, 중립이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콜앱에서는 이 폴더 모양 누르면은, 여기 이 콜앱에 현재 경로가 보이는데,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생기겠죠. 파일의 이름은 binance data.csv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를 하면은 4846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네, 아직 설치 중이네요. 설치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네, 됐습니다. 로드를 했고, 뭐 상위 5개, 헤드하면 상위 5개 출력하잖아요. 헤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블 열, 센텐스 열, KOR 언더바 센텐스 열 있는데 저희는 이 레이블 열이랑 KOR 언더바 센텐스 열만 쓸 거예요. 이 센텐스 열은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국어 금융 뉴스 문장이 이게 중립인지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학습을 통해서 맞추는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버트를 쓸 때는 이 레이블을 텍스트로 쓰지 않습니다. 버트는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GPT나 T5나 뭐 이런 LLM 같이 생성 모델이 아니죠. 그럼 이런 생성 모델이 아닌 버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분류를 한다고 하면 레이블이 반드시 정수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트럴 0번, 포지티브 1번, 네거티브 2번 이렇게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럼 0, 2, 1 이렇게 됐을 거고 요거를 이제 지금 데이터가 원래 이 레이블스가 영어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숫자로 바꿨죠. 이 숫자로 바꾼 거를 다시 binance underbar data.csv 파일로 다시 덮어쓰기를 합니다. 덮어쓰기를 해요. 이거 왜 덮어쓰기 하냐면은 저는 이 파일을 가지고 또 전처리를 할 거거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전처리를 할 거라서 다시 덮어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이제 데이터셋 패키지를 설치했었는데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진행해 볼 겁니다. from dataset input load dataset input 하시고 그리고 이제 load dataset에서 저희가 읽을 파일은 CSV 파일이죠. CSV 파일이고 이거를 이제 트레인 키 값으로 해서 이 파일을 로드해요. 로드하면은 이제 올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데 이 올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은 데이터셋 딕트라는 타입입니다. 데이터셋 딕트라는 타입이고 이거는 이 데이터셋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인데 일반 파이썬 자료형은 아니죠. 데이터셋 딕트라는 자료형이고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셋 딕트 안에 트레인이라는 키값 안에 또 데이터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니까 이 트레인이라는 이 키값 자체가 학습 데이터란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원래 학습을 하면은 평가를 하는 평가 데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올 데이터에서 이렇게 트레인으로 이 트레인 키값이잖아요. 키값이니까 접근하면은 여기서 딱 요것만 다시 볼 수 있어요. 요것만 딱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세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셋 타입에서는 데이터셋 딕트 말고 데이터셋 타입에서는 이거를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나누는 거죠.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데이터를 이게 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 0.2 넣어주시면은 8대2 비율로 나눠줍니다. 0.2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20%, 1을 100%로 봤을 때 숫자 1을 100%로 봤을 때 0.2는 20%라는 뜻이죠. 0.2에서 8대2 비율로 분리하겠다. 랜덤 시드입니다. 이거 랜덤 시드. 그리고 랜덤 시드라서 이거는 뭐 코드를 나중에 다시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8대2로 비율로 나눌 때는 이제 랜덤으로 나눌 거잖아요. 랜덤으로 나눌 건데 랜덤으로 나누는 거를 나중에 이 코드를 껐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랜덤으로 나누더라도 코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거 이제 랜덤 시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좀 사실 머신러닝 기본 용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랜덤 시드, 이거 랜덤 시드 값이에요. 그래서 777을 선정한 거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777 안 해도 돼요. 777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랜덤 시드고요. 이거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재현하기 위한 8대2 비율로 나눴어요. 나눠서 주장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는 트레인 언더바 CS,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언더바 CS 저장을 했어요. 출력을 하면은 둘 다 데이터셋 타입입니다. 지금 둘 다 데이터셋 타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셋 딕트 하위에 있는 게 데이터셋 C 타입이요.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눠줬고, 원래는 4846개였는데, 학습 데이터가 3876개, 테스트 데이터가 970개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검증 데이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데이터가 총 3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3개 종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세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세 종류 있는 게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죠.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라고도 불러요. 이거 학습용이에요, 학습용. 검증 데이터는 학습하는 동안에 채점하는 용도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 용도예요. 학습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 용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총 3종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것도 머신러닝 기초얘기입니다. 머신러닝 기초얘기고,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시면은, 또 설명글이 되게 많아요. 이거 별 내용은 아니에요.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학습하는 용도랑 학습할 때 채점하는 용도랑 학습 끝나고 채점하는 용도 데이터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검증 데이터를 다시 꺼내려고 학습 데이터를 또 8대2로 분리를 했어요. 이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이제 3종류가 됐고요. 이 중에서 학습 데이터에서의 이제 1번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코 언더바 센텐스랑 레이블스, 우리는 요걸 쓸 거잖아요. 이 3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1번 데이터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요게 한국어 문장일 때 레이블은 0번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레이블 0번이 뭐였죠? 레이블 0번이 뭐였냐면은 올려보시면은 레이블 0이 이거 뉴트럴이었는데 0 됐네요. 그럼 레이블 0은 중립이란 뜻이겠죠. 중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했고, 왜 1번 데이터인데 왜 두 번째 샘플이라고 했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데이터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0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을 그냥 두 번째로 한 거예요. 데이터셋 전처리를 진행할 건데, 이 전처리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전처리 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버트를 쓸 때는, 이 버트 규칙이요. 버트를 쓸 때는 항상 맨 앞에 CLS를 붙여야 되고, 맨 끝에 SEP를 붙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버트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버트의 규칙인데, 버트 쓸 때는 맨 앞에 CLS, 맨 뒤에 SEP 이거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서 그냥 그 전처리를 한 겁니다. 그냥 그 전처리를 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타입이 아니고요. 데이터셋 타입이 아니고 다시 그냥 문자열 리스트 타입으로 바꿨어요. 학습 데이터셋 타입에서 문자열 리스트로 바뀌었고, 뭐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문자열 리스트로 바꿨는데, 그 와중에 앞에 CLS랑 SEP를 그냥 붙인 거죠. CLS랑 SEP를 그냥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처리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버트를 쓸 때는 우리가 버트 토커나이저랑 이제 버트 모델 자체를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 이름이 여기서 토커나이저랑 이 모델 여기다 넣는 이 모델 이름이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GPT를 쓰던 LLM을 쓰던 마찬가지인데, 뭐 버트든 GPT든 그보다 더 큰 LLM, 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어떤 AI 모델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쓸 때는 항상 토크나이저랑 그 토크나이저가 입력기로 전처리를 해서 들어갈 모델 본체 있잖아요. 그 모델 그 자체의 이름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불러올 때 이 모델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SK텔레콤이 만든 버트를 쓰고 여기는 카카오가 만든 버트 쓰면은 이게 호환이 안 돼요.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올 때 이 토크나이저의 불러오는 이름이랑 이 모델 자체를 불러오는 이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한국어 버트 중에서 유명한 클루 버트 베이스라는 걸 쓸 겁니다. 버트 토크나이저를 이렇게 로드를 해요. 여러분들 토크나이저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토커나이저는 토큰화를 하는 용도예요, 원래. 토커나이저는 원래 토큰화를 하는 용도죠. 그럼 이 클루버트 베이스라는 거는, 버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이미 학습해 놓은 사전에 학습되어져 있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죠. 이미 학습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는 토큰화 규칙이랑 정수 인코딩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보캐블러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가 어떻게 쪼개는지 한번 볼까요? CLS 우리는 시스템의 구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SEP를 이 토커나이저로 쪼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쪼개진 거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쪼개진 거냐? 그냥 얘가 만들어졌을 당시 기준이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쪼개졌을까를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 쿨루버트 베이스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물론 뭐 이 정해진 규칙 알고리즘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반이겠지만 어쨌든 이건 만들어질 당시에 정해진 규칙대로 쪼갠 겁니다. 정수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이 토큰화된 이 결과를 tokenizer.convert tokens to IDS에다가 넣어주시면 정수 인코딩 됩니다. 정수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정수 인코딩이 된 거죠. 그럼 CLS가 2번이고 우리가 3616번이고 샵샵는이 2259번인 거는 언제 정해졌냐? 이거 만들어졌을 당시에 정해진 거죠. 이건 만들어졌을 당시에 어떤 단어는 몇 번이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그걸 따라야 돼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서 만든 버튼은 사과를 36번으로 하는데 카카오에서 만든 버튼은 36번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사과를 넣으면 얘는 36번으로 바꿀 건데 36번을 카카오 버튼에 넣으면 사랑이라고 인식하겠죠.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모델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 왜 똑같아야 되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수 인코딩하고 패딩하는 함수를 이제 데이터 투 텐서라고 해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일단 최대 길이는 128로 할 겁니다. 최대 길이는 128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128보다 긴 데이터는 뒷부분을 자르고 128보다 짧은 데이터는 0으로 패딩을 해서라도 128로 맞추겠다라는 의미죠. 자, 이 데이터 투 텐서라는 이 함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안에서 제가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은 얘가 이 tokenizer.tokenize가 이걸 쪼갤 겁니다. 이걸 쪼갤 거고 그리고 이 쪼갠 결과를 convert tokens to IDS에다가 넣어서 정수 인코딩을 할 거예요. 정수 인코딩을 할 건데 근데 제가 최대 길이 128로 정했죠. 128보다 이 정수 인코딩된 결과가 짧으면 뭘 해야 되죠? 패딩을 해야 됩니다. 제로 패딩을 해야죠. 뒤에 0을 채워서 이 최대 길이 128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드 언더바 시퀀시스를 이걸 쓰시면은 얘가 알아서 패딩을 해주는데 참고로 이건 제가 위에서 이미 임포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딩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했고 임포트한 거를 통해서 패딩을 한다면 이렇게 0으로 채워질 겁니다. 제가 뭐 이제 그냥 길이 6개로 해서 채워졌는데 실제로는 128개를 맞추기 위해서 0000000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채워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트렁케이팅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128보다 길 경우에는 뒷부분을 잘라서 128을 맞춰라 라는 뜻이고요. 패딩 포스트는 뭐냐면은 뒷부분에 0을 채워라 뜻이에요. 그럼 포스트 말고 또 있냐라고 하면은 포스트 말고 이 풀이라고 넣을 수 있는데요. 풀이 넣으면 앞을 잘라라, 앞을 채워라 이렇게 됩니다. 풀이 넣으면은 128 넘으면은 뒤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앞을 잘라요. 그리고 패딩 풀이 넣으면은 뒤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앞에다 0을 채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뒤를 자르고 뒤를 채우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트렁케이팅 포스트, 패딩 포스트 이렇게 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텐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다른 실습 영상에서도 이걸 계속 하긴 할 건데 어텐션 마스크는 모델에게 패딩 토큰과 패딩 토큰이 아닌 토큰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죠. 그럼 어텐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러다면 어텐션 마스크는 어떻게 되죠? 1, 1, 1, 0, 0, 0 이렇게 돼야 되죠. 어텐션 마스크는 정수 인코딩이라고 하죠. 정수 인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0이 아닌 위치에는 1, 0인 위치에는 0을 채운 입력이다. 채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텐션 마스크도 모델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모델의 입력으로 같이 들어가서 모델한테 여기까지가 패딩 토큰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패딩 토큰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죠. 그래서 어텐션 마스크 만드는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실행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 실행합니다. 이게 다 실행을 해요.
전처리가 끝났네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CLS가 정수 2번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SAP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3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CLS는 2번이고 SAP는 3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본 겁니다. 이 토커나이저 디코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원래 문장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토커나이저 디코드 하면 원래 문장으로 복원을 해줘요. 요거를 토커나이저 디코드 하면은 요걸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토큰화하는 거고 얘는 토큰화한 결과를 정수 인코딩 하는 거고 토커나이즈 디코드 하면 이거를 정수 인코딩 된 결과를 다시 복원을 하는 게 토커나이즈 디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2 넣으면 CLS, 숫자 3 넣으면 SAP 넣었는데 이거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넣으셔도 돼요. 정수 인코딩 된 결과를 넣으셔도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테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샘플 이렇습니다. 정수 인코딩 결과는 이래요. 맨 앞은 2고 맨 뒤는 3이고 128보다 짧기 때문에 뒤에 0 채워놨죠.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토커나이즈 디코드로 복원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CLS하고 뭔가 문장이 막 이어지다가 SAP 나오고 그 뒤에 패드 해서 나오죠. 패드가 꽉 채워진 이유는 여기 뒤에 0이 있기 때문일 거고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가 있는데 여기 딱 정확하게 요 개수만큼 1입니다. 요 개수만큼 1이에요. 패딩이 아닌 토큰 개수만큼 1이고 그 뒤에 다 0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딩 토큰이 아닌 개수만큼 1이고 나머지 다 0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샘플의 길이는 128이죠. 128이죠. 제가 아까 패딩을 128로 했기 때문에 128보다 짧은 데이터는 0으로 다 채워 넣겠죠. 뒤에. 그리고 레이블은 0이래요. 그럼 이건 뭐 이 데이터는 중립인가 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배치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른 실습 영상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될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건데 우리가 파이토치로 학습할 때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로더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 로더라는 걸 많이 쓰는데 우선 데이터 로더는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꺼내올 수도 있도록 하는 모듈이에요. 데이터 로더라는 거는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인데 근데 이 데이터 로더를 쓰기 전에 항상 이 데이터 셋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 셋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선은 요 코드부터 해볼까요? 이거를 이 학습 데이터죠. 이거 학습 데이터의 정수 인코딩 결과고 학습 데이터의 어텐션 마스크고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이죠.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넣은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타입을 트레인 데이터 찍어볼까요? 트레인 데이터 찍으면은 이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이게 출력된 거네요. 텐서 데이터 셋이죠. 이 타입이 텐서 데이터 셋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텐서 데이터 셋 타입인데 우리가 데이터 로더로 변환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 텐서 데이터 셋 타입으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실습 영상을 보셔도 똑같이 이 학습 데이터, 검정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 데이터 셋 타입으로 한번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배치 크기는 32로 해서 우리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 셋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랜덤 샘플러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냥 순서를 섞는 거예요. 순서 섞을 거예요. 이 순서를 섞는 거예요. 순서 섞었고 한번 섞어주고 학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순서 한번 섞어주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AI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지를 받았는데 그냥 문제지의 문제를 막 그냥 랜덤으로 섞어요. 섞은 다음에 풀어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데이터의 순서가 혹시 막 이제 어떤 순서가 데이터를 만들어질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막 긍정 데이터는 앞에 물려 있고 부정 데이터는 막 뒤에 물려 있고 중립 데이터는 가운데 물려 있고 뭐 이렇게 누가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처음부터 랜덤으로 다 섞여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섞어준 거예요. 랜덤으로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로 넣는데 보시면은 이제 랜덤으로 이거 랜덤 샘플러 해서 트레인 샘플러라는 걸 이렇게 저장했는데 요거를 여기 데이터 로더에다가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데이터를 섞습니다. 데이터를 묶을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32개씩 꺼내와지는 트레인 데이터 로더라는 게 완성이 돼요. 근데 원래 우리의 이 트레인 인풋스의 개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게 원래는 우리 학습 데이터의 개수는 원래는 3100개죠. 근데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얘는 더 이상 3100개로 안 될 거예요.
얘는 출력해보면은 97개로 뜹니다. 왜 개수가 줄었을까요? 우리가 얘는 32개씩 들어가 있어요. 묶음이. 그래서 3100 나누기 32 하면 몇이죠? 96.87호거든요. 96.87호예요. 그러면은 3100을 3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죠? 28이네요. 그 말은 얘가 96.87호라고 나왔죠. 이 말은 이거를 3100개를 32개씩 묶으니까 97개 묶음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묶음은 뭐 32개까지는 못 가서 마지막 묶음은 28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32개 묶음 곱하기 96 더하기 28 하면은 31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2개씩 96 묶음이 있는데 마지막 거는 그냥 28개인 채로 한 묶음 해서 97개 묶음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7개 묶음이 있고 이거를 이제 검증 데이터나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설명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3100, 776, 970개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로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보죠. 이것도 출력해보죠. 32개씩 묶인 데이터의 묶음 개수라고 하면 되겠죠. 훈련 데이터 로더의 크기, 데이터 로더의 크기, 로더의 크기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출력하면 되겠네요. 여기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더 하고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도 있네요. 테스트 데이터 로더 출력하면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이건데 32개씩 묶인 데이터 묶음 개수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 정상 세팅되는지 확인했고요. 이제 모델 불러올 건데 이제 모델 불러온 부분인데 여기서 but for sequence classification .pretrained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but로 텍스트 분류할 때는 이걸 불러옵니다. but로 텍스트 분류할 때는 이걸 불러와요. 이거는 쟤는 원래 어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계됐다기보다는 이제 범용 모델이요. 범용성을 가진 모델인데 이 버트풀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불러오면은 뒷단에 출력층을 붙여서 갖고 와줍니다. 분류를 하기 위한 출력층을 붙여서 갖고 와요. 분류를 하기 위한 출력층을 붙여서 갖고 오는데 이 버트풀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맨 앞에 CLS 토큰이 붙어있던 이 맨 앞에 여기 있잖아요. 맨 앞 위치에 버트가 대략 12층일 텐데 CLS 토큰이 위치한 요 위치에서 12층을 쌓아서 12층 맨 끝에다가 출력층 붙여서 반환하는 게 이 버트풀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점프롬 프리트렌드예요. 뭐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이제 PPT 파일이나 위키독스를 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트풀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맨 CLS 토큰 위치의 맨 마지막 층에 이제 분류층 붙일 거예요. 근데 이걸 소프트맥스 회귀를 할 건데 소프트맥스 회귀 내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은 그냥 복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소프트맥스 회귀는 원래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한 AI 모델이죠. 소프트맥스 회귀를 맨 뒷단에 붙이는 거예요. 출력층을. 그러면은 이게 제가 넘레이블스 3 했는데 이 넘레이블스에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개수를 적어주시면은 얘가 맨 출력층에 뉴런이 3개인 거를 버트의 CLS 토큰 위치의 맨 마지막 층에 붙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보시면은 여기에 리니어해서 출력층 붙였죠. 출력층 붙였는데 뉴런은 3개짜리.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맥스 회귀로 풀 거예요. 소프트맥스 회귀로 풀 겁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W를 쓸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형회귀 배울 때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선형회귀를 통해서. 선형회귀 기억 안 난다. 이 링크 가서 보세요. 선형회귀에서 쓴 경사하강법의 일종이에요. 그냥 아담 W는 경사하강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선형회귀 배울 때 제가 분명 학습률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학습률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는 요것도 이 아담 W도 당연히 있어가지고 아담 W 선언했고 러닝 레이트는 2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2의 마이너스 5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여기 숫자 2가 일단 맨 끝으로 가고 2의 마이너스 5면은 요게
요게 0이 여기 2 포함해서 0이 이렇게 2 포함해서 이게 다섯 칸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섯 칸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 5 붙으면은 2는 맨 끝으로 하고 이게 이거는 이제 그냥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마이너스 5 하면은 0.0000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0.00002를 그냥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 마이너스 5 하면은 얘가 이걸로 알아들립니다. 옵티마이저 선택하고 몇 번 학습할 거냐? 3번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에 매트릭을 출력하는 함수인 매트릭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 설명은 다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는 모델의 예측이랑 정답 레이블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큐러시랑 F1 스코어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트레인 F9 함수, 학습을 위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 한번 볼까요? 이 함수 보시면은 이 트레인 F9 함수 자체는 여기다 이제 데이터 로더를 전달하면은 이 데이터 로더가 이제 포문을 돌 거예요. 포문 돌 건데 이거 32개씩 꺼내올 거예요. 32개씩 꺼내오겠죠? 32개씩 꺼내오는데 이 32개씩의 묶음을 여기 모델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이 모델이 아웃풋라는 걸 뱉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규칙인데 버트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온 이 불러온 모델의 출력에서 점 로스 찍으면은 얘가 방금 넣은 입력에 대한 오차를 뱉습니다. 오차를 뱉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모델의 정수인 코딩 입력이랑 레이블이랑 같이 줬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예측값이랑 이 레이블이랑 오차 계산해서 모델이 반환한 아웃풋에서 아웃풋 점 로스 하면은 이게 그냥 오차가 나와요. 오차가 나와요. 손실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세 줄이 있는데 이 세 줄은 여러분들 이제 버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이토치 파이토치 기초 한번 배우시면은 이게 아마 제가 그 수업 초기에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파이토치로 모델 학습한다 그러면 이 세 줄 코드는 거의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미분값을 0으로 초기하는 거죠. 미분값 0으로 초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사강법을 통해서 이제 경사강법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을 계산한 거죠. 미분값 초기화 그리고 미분값을 바탕으로 가중치와 편향 업데이트 이 세 줄은 여러분들이 파이토치 기초만 배워도 항상 있는 코드예요. 이게 실질적인 학습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2개씩 꺼내온 여기에 대해서 오차를 계속 누적해서 더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총 97묶음이었죠. 32개씩 97묶음이었죠. 위에 보시면은 32개씩 97묶음이었는데 오차를 32개씩 꺼내온 오차를 계속 누적해서 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폼은 끝나고 나서 97로 나누면은 그냥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 오차가 나오겠죠. 평균 오차를 이제 뱉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F 함수는 함수고 이벨리웨이트 함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가용 함수인데 사실 이 평가 코드랑 이 학습 코드랑 거의 똑같아요. 학습 코드는 이 세 줄이 있어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평가 코드에는 그 세 줄이 없어요. 이 세 줄이 없어요. 일단 세 줄이 없고 여기다가 검증 데이터 로더나 테스트 데이터 로더를 전달하면은 얘도 학습 데이터 때처럼 이제 32개씩 막 꺼내오겠죠. 32개씩 꺼내와서 여기다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데 얘도 이제 오차를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차를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고 이때 얘는 평가 코드기 때문에 평가 함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델의 예측이랑 레이블이랑 정확도나 F1 스코어를 계산해야 됩니다. 정확도를 일단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 모델의 예측은 어떻게 뱉냐면은 이 모델이 뱉는 거에서 아웃풋점 로스 하면은 오차가 계산이 되는데요. 오차가 나오는데 아웃풋점 로짓하면은 이 모델의 예측값이 나와요. 모델의 예측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소프트 맥스 회기의 모델의 예측값은 원래 일종의 확률값처럼 나오잖아요. 확률값처럼 나오죠. 이제 카테고리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지는 벡터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벡터의 원소의 인덱스가 모델의 예측값이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소프트 맥스 회기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웃풋 로짓해서 이제 예측값 뽑아오고 그리고 레이블이랑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값이 큰 위치를 뽑아오면은 얘가 실제 모델의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뱉는데 이 지금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게
카테고리 3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인데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인데 가장 값이 큰 위치는 0번 위치죠. 그럼 얘는 0으로 예측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값이랑 예측값,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얘는 이제 0으로 바뀌겠죠. 0이랑 실제 레이블은 뭐 0인지 1인지 1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여기 예측값이랑 레이블을 계속 챙겨놔요. 이 32개씩 꺼내온 거에 대해서 예측값이랑 레이블을 계속 꺼내와요. 계속 챙겨놔요. 계속 챙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포문이 끝나면은 지금까지 모아왔던 거 매트릭스 함수에 보내가지고 한 번에 쫙 매트릭을 뽑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 로스랑 그리고 정확도 계산한 거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매트릭을 계산하는 함수랑 학습하는 함수랑 평가하는 함수, 함수예요, 함수. 실제 돌아가는 건 여기 요 코드를 실행하셔야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학습을 총 몇 번 할 거냐? 제가 아마 위에서 fx를 한 3으로 줬을 겁니다. 3번 학습할 건데, 이 3번 학습할 거예요. 3번 학습할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요. 근데 요거를 이 포문을 3번 학습하는 것 자체를 요거를 3번 도는 거죠. 그러면 이 트레인 F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학습하는 거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번 학습하는데 그걸 3번 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전체 데이터 넣으면은 여기 32개씩 꺼내서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은 학습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같은 에포크 안에서 평가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계속해서 보관하다가 이 에포크 돌면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순간 일단 여기에 그래서 이 변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무한대값 플러스 무한대값을 일단 넣어놔요. 그냥 초기화 값이요. 플러스 무한대값. 그냥 굉장히 큰 양수를 여기다 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최소가 될 때마다 모델을 따로 저장해 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에포크를 여러 번 돌면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가장 최소인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보기 위한 거예요. 에포크 1모델, 에포크 2모델, 에포크 3모델, 모델이 총 3개가 나오는데 3개의 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모델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최소가 되는 모델을 최고의 모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포크 1이 끝났어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최소인가요? 뭐 최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처음 학습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죠. 그럼 0.45네요. 오차가 0.45니까 모델 저장했어요. 모델 저장했고 두 번째 F9 돌았어요. 두 번째 F9 돌았는데 이번에는 오차가 0.4네요. 근데 첫 번째 F9 끝났을 때 모델의 오차가 0.4였으니까 0.4가 더 작죠. 0.4가 더 작죠. 그러면은 업데이트 모델을 다시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보다는 F9 모델이 베스트다 하는 거죠. F9 3 왔어요. 근데 오차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0.49네요. 0.40보다 작아졌나요? 안 작아졌죠? 그럼 얘는 저장 안 해요. 저장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이제 F2 모델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는 좀 이거 시간 오래 걸릴까봐 실제로는 실행 안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모델 언더바 체크포인트.pt가 이 파일 여기다가 이제 F9 돌면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최소가 될 때마다 여기 저장이 됩니다. 모델 파일이 원래 여기 생겨요. 실제 실행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실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는 실제 실행 안 했지만 이게 실행했던 기록이 있는데 여기 lsal이 이 현재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출력해라라는 명령어거든요. 이게 그냥 리눅스 명령어예요. 실행해 보면은 보시면 여기 제가 과거 실행 기록 보시면 여기 생겼죠? 예, 생겼죠? 그럼 얘가 여기 이 코드에 따르면 F9.2에서 저장된 모델이잖아요. 2에서 저장된 모델이고 이거를 이제 이 모델을 로드합니다. 모델을 로드하면은 이 모델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델은 F9 때 모델이죠. F9 때 모델이요. 그럼 F9 때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찍어보니 정확도가 대략 84% 정도 나오네요. 84% 정도 나온 거 확인했고요. 참고로 이건 버트라서 84% 나오는 거지 버트 이전에 쓰이던 모델인 RNN이나 LSTM으로 동일한 데이터 이거 돌려보시면 84%안 나오고 한 7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버트가 기존의 학습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아닌 RNN보다는 성능이 더 좋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예측을 할 때 평가 코드,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결과를 뱉는 그런 원래 그 실제 인퍼런스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트 코드? 아니면 뭐 데모용 코드라고 불리는 걸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짜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빠르게 임의의 입력 값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도구인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내가 방금 푼 거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랑 토커나이저는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랑 토커나이저 매핑해주고, 그 다음에 맥스 랭스는 512. 버트의 최대 길이가 원래 510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학습할 때는 128로 학습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512까지는 입력을 받는다라고 넣어놨고 return all scores true, function to apply soft max에서 파이프라인을 선언했어요. 여기다가 SK 하이닉스 맥스출이 급상정하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return all scores true로 했기 때문에 얘는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스코어를 다 출력합니다. 레이블 0의 스코어, 레이블 1의 스코어, 레이블 2의 스코어를 출력하는데 보시면은 레이블 0은 0.04로 되게 작고요. 레이블 1은 0.92로 값이 되게 커요. 레이블 2는 0.02로 값이 되게 작아요. 이게 펑션 투 어플라이 소프트맥스 했기 때문에 총합이 1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총합이 1로 나와서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 모델은 레이블 1이 정답일 확률을 92%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레이블 1이 정답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제가 저는 어차피 그냥 정답만 보고 얘가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레이블만 보고 싶다. 한마디로 스코어가 가장 높은 애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리터널 스코어 트루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어주시고 파이프라인을 재선언한 다음에 출력해보시면 이제는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만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보기가 힘들다. 뭐 레이블 1이 뭔지 뭐 가물가물하고 보기 힘들다 이러면 뭐 보기 쉽게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딕셔너리 하나 추가해놨어요. 레이블 0은 중립, 레이블 1은 긍정, 레이블 2는 부정. 이런 거 딕셔너리 추가해가지고 출력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뭐 러닝 스푼즈가 매수処리 급상정하였다 긍정.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스타트들은 위기다 부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누군가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얻지 못할 것이다 중립.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총 3개인데 만약 레이블이 2개라면은 그냥 놈 레이블 수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39개다 하시면 여기 39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그냥 쉽게 클래스 분류 문제를 이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